오늘 60주기 이승만 건국 대통령 60주기 추모식을 거행하겠습니다. 60주기인 만큼 시간은 예정된 시간보다는 15분 정도 더 진행이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와 계신 이 현충원은 6.25 전쟁 때 국군을, 세상을 떠난 국군을 위로 추모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국군 묘지로 그렇게 시작된 그런 현충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께서 현충원도 1950년대 초에 전쟁과 함께 여기에 직접 오셔서 낙점을 하시고 현충원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만장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문무일입니다. 먼저 개회 서련을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3인 고문이시고 트러스트포럼 대표이신 최재형 상임고문께서 개회를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 헌신하셨고 혼란한 해방정국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시고 전시 지도자로서 공산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내셨습니다. 시대를 이겨나는 희안으로 한미동맹을 이끌어내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의 이정표를 세워주신 후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 서거 60주기 추모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한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 1절 김정 교수의 선창에 맞춰 함께 부르겠습니다.
호국 영령, 순국 선열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 서거 60주기를 맞아 다 함께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모 기도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여 오늘 추모식에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담임 목사께서 추모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외세의 침략과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으로 통하여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었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다시 모여 오늘 서거 60주기를 맞아서 이 추모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한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우리 이승만 장로님의 귀한 뜻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그 뜻이 이 대한민국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대통령님께서 허락하셨던 그를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그리고 기초를 놓았던 그 모든 그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하셨던 말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이 땅을 이루시고자 했었던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혼란한 사회 속에 이 혼란한 국가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뜻을 세우며 우리들이 실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귀한 추모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파보만의 약속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영화감독 이장호가 50주년을 맞아 과감하게 극 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 이승만 대통령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엮어 내놓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담아낸 작품 파보만의 약속 그 하이라이트만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이승만입니다.
와싱턴에서 해외 단대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외적이 양양자득하야 온 세상이 다 저희 것으로 알지만은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3천만 동포 모두가 기원했던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려는 순간이었다. 10월 16일 독립을 위해 미국에서 고군분투했던 이승만 박사가 귀국한다. 무국적자로 어려웠던 귀국이었지만 반공반소주의자였던 메가더 장군의 도움으로 그의 전용기를 타고 겨우 입국이 가능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며 신탁통치 반대를 역설하던 그는 정부에서 우리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세워 38선 이북의 소련을 몰아내도록 세계에 호소해야 한다는 중요한 선언을 한다. 소련 ZT-34형 탱크를 앞세운 북괴군은 38선 전역에서 많은 수의 피난민들 또한 부산에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했었다. 9월 15일 역사적인 상륙작전이 시작돼 그날따라 유난히 빛났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는 우리의 해병대와 육군 제17연대가 참가했고 인천 지역에는 북괴군 2,000명이 한사코 버텼으나 9월 16일 새벽 인천의 주요 지점은 아군이 모두 점령됐다. 북군과 유엔군을 북진했다. 연주민들의 환영은 감격적이었다. 해방 이후 공산 독재 밑에 신음하다 3년 만에 맞는 자유의 순간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테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직접 평양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통일의 희망을 안겨줬다. 평양시청 앞 광장에서 10만 군중이 열렬히 그를 환영했다. 함흥에서의 수복 환영대회에는 이승만 대통령도 참석했다. 극심한 핍박을 받던 북한의 크리스천들에게는 그 어떤 순간보다 감격스러웠다. 마음 놓고 하나님께 머리 숙였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전쟁 1년 만에 북한이 휴전을 제의해왔다. 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시작된 휴전회의는 27일까지 지속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어떠한 휴전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진 통일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휴전 반대, 북진 통일을 외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당선자 방안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북진 통일에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한미 두 정상은 서로의 의견을 꺾지 않았다. 우리나라 방위를 위해 외국과 맺은 군사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다. 이는 최초이며 지금까지도 유일한 동맹조약이다.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 주한미군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투표 당일
아산에서부터 시작된 부정선거 규탄 시위는 마침내 4.19 혁명으로 바뀌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도시로 번졌다. 시위의 중심 세력은 다름 아닌 학생들이었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벌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대학병원으로 부상당한 학생들을慰문했다. 그는 아주 침통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불의에 맞선 학생들의 용기를 자랑스러워했다고 전해진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 이승만의 마지막 공식 모습이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1961년 12월 13일 아들 이인수에게 했던 말, 우리나라 일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 말씀을 돌아가시기 3년 전에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추모 식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대 대통령 기념사업회 14대 회장이신 김남수 회장께서 추모 식사를 해주시겠습니다. 1965년 7월 19일 원래 하와이의 조그만 태평양이 보이는 병원에서 마지막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상을 떠나신 지 60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하고 돌아오고 싶어 하셨던 조국에 돌아오시지 못하고 은불로 세월을 보내신 마지막 길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대한민국에 보내신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한 인물을 쓰셔서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오랜 왕조를 맞추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데 하나님은 이승만 박사를 쓰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시장경제 그리고 풍요로운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국가로 설계하신 그 설계가 지금 우리 현실과 또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났었습니다. 오늘 60주년을 맞으면서 고인을 다시 한번 추모하는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밤이 어두우면 별빛이 더 빛나는 것처럼 세월이 어둡고 혼란스러울 때 그분의 위대한 신앙과 업적과 그분의 인격과 사상이 우리에게 더욱 빛나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세상을 떠나신 후에 200년 후에야 그가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이승만 박사님은 당대에 살아계실 때 뉴욕에 퍼레이드에 오셔서 뉴욕 시장이 저를 맞으면서 헐헐단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맨손으로 그 무시무시한 공산당의 침략을 맨몸으로 막아내며 자유민주를 지킨 위대한 아시아의 지도자뿐 아니라 세계의 지도자를 아마 인류는 영원히 잊지 않게 될 것이라는 연설을 통해서 그분이 세계의 뛰어난 인물이시고 영웅이시고 지도자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생각이 납니다. 이승만 대통령 탄신 100주년 때인 역사를 보면 1975년 7월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설립되었고
오늘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불굴의 의지로 평생을 바치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 서거 60주년 영전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성경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당부하시고 살아가시고 가르쳐 주셨던 운암 이승만 박사님의 취지를 따라 우리의 남은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 추모사를 서울지방보훈청장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세우신 운암 이승만 대통령님의 서거 60주기를 맞아 민족의 을과 혼이 담긴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통령님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모였습니다. 평생 나라의 독립과 미래를 고민하셨던 이승만 대통령님의 영전에 깊은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아울러 오늘 추모식을 준비해 주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김남수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추모의 뜻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서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에 헌신하시며 대한민국의 강국의 길을 여신 위대한 독립운동가이셨습니다.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국가의 기틀을 세우고 헌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대한민국의 기반을 다지셨습니다. 특히 6.25 전쟁이라는 민족의 위기 속에서도 유엔군의 적극적인 참전을 이끌어내어 대한민국을 지켜내셨으며 정전협정 이후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오늘날 한미동맹의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광복의 역사와 그 의미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계승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남기신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신을 되돌아보고 나라 자유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나아가는 굳건한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일생을 바치신 이승만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대통령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2025년 7월 19일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의 대도. 네, 국가보훈부 장관 추모사를 전정호 서울지방보훈청장께서 대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이승만 대통령기념재단 김황식 이사장께서 추모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 김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대한민국 건국과 번영의 기틀을 놓으신 이승만 대통령의 서거 60주기를 맞았습니다. 조국을 위해 일생을 바친 그 숭고한 헌신의 경의를 표하며 이승만 대통령을 깊이 추모합니다.
먼저 오랜 세월 그리움을 안고 살아오신 유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매 추모식 준비로 애써주신 기념사업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이승만 대통령 서거 60주기이자 탄생 15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평생 우리 민족의 애환을 함께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분투하셨습니다. 그는 시대를 앞서는 통찰과 해안으로 우리 민족이 지향할 이상을 제시하고 그 길에 용기 있게 앞장선 진취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광복군 출신의 초대 국무총리 철기 이범석은 이 박사에게는 숭고한 이상이 있었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백절불굴의 용기가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구한말 군주의 나라에서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꿈꾸며 구국운동에 선봉했었고 제국주의 식민국가에서 당당한 주권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열성적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으셨습니다. 그리고 혼돈의 해방정국에서 공산화를 막아 반만년 우리 역사 최초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창건하였습니다. 체언의회 의장으로서 헌법 제정을 주도하고 입헌주의를 실현했고 자유로운 선거를 실시해 민주주의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농지개혁으로 민생 경제 혁신을 이끌어냈으며 의무교육을 시행해 교육의 보편화를 이루셨습니다. 전쟁의 중심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펼쳐 미중유의 국난을 극복했고 한미 동맹을 통해 안보의 울타리를 구축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의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분 여러분, 이토록 많은 궁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업적과 정신을 제대로 기념하는 공식적인 기념관조차 없다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진국은 나라를 세운 지도자의 기념시설을 건립해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건국기념을 계승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은 개인에 대한 찬양이나 숭배를 위함이 아닙니다. 소중한 우리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후대에 전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는 나라를 세우는데 공헌한 지도자의 공과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갈등과 반복의 역사를 넘어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역사적 화합의 장이 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저희 기념재단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더 많은 국민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국격에 알맞는 기념관이 건립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불굴의 독립운동가이자 국가의 창업가를 제대로 기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그의 업적과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승만 대통령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내 귀빈 여러분들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제2의 이승만.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어쩌면 분수령을 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소장파들이 사랑받는 후세 정치인들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바뀌는 세상을 보여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소장파 의원들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이 있었습니다. 21대 대선에서
자유보수 우파로 대통령 후보이셨던 상임 고문이신 김문수 상임 고문께서 추모사를 준비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 나라가 어지러워지니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대통령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캄캄한 대한제국 치하에서 개화운동에 앞장서서 5년 7개월간 혹독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은 좌절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불후의 명저 독립정신을 집필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은 33년간의 망명생활 가운데서도 무국적자로 온갖 난관을 견뎌내면서 독립운동을 계속하셨고 마침내 해방을 맞이하셨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공산정권이 수립되고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장악하며 남한 국민 가운데서도 다수가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대통령님께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73세의 초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고 보니 건국 대통령이신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또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대통령님께서는 6.25 전쟁 중이던 1952년 1월 18일 평화선을 선포하여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어선 328척을 대한민국 해군과 해경이 납포하고 3,929명의 일본인을 구금하고 그 과정에서 44명의 일본인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 중국이 다수의 대형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계셨다면 이렇게 무기력한 쇠쇠 외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한미동맹이 미국의 관세 문제와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없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우리 국군 혼자 대처할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자주국방과 평화제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아직 개최하지 못하면서 주한미군의 전시작전권 환수를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는 보도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1949년 6월 30일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 1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김일성과 스탈린, 모택동 세 사람이 공모하여 미군이 철수한 한반도를 적화할 수 있겠다고 오판했던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로 6.25 전쟁의 참화를 겪은 대통령님께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없이 휴전협정 체결 없다고 미국을 강력하게 협박하여 마침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목숨 걸고 체결하신 한미 상호방위조약 덕택에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보장하는 미국의 확고한 전쟁 억제력 덕택에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과 정치적 민주화가 가능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성공과 기적의 주춧돌을 놓으신 위대한 건국 대통령이십니다. 한미동맹을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확고하게 붙이신 분이 바로 이승만 호국 대통령이십니다. 한미 군사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관세 문제가 벅찬 지금 이때 미국의 전 관계를 쥐고 흔드셨던 외교 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께서 세우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국민을 굽어 살피소서.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념사업회 상임고문으로서 한 번도 빠짐없이 기념사업회를 섬기고 지켜오신 김문수 상임고문님의 추모사였습니다. 추모사 끝으로 사단법인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사업회 김충환 회장께서 추모사를 준비했습니다. 신익희 선생께서는 대선 때 국부 이승만은 계속 우리가 모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런 훌륭한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 그리고 프란체스카 여사님,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신 지 60년이 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국민과 함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대통령님 영전에 큰절로 인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생 동안 일제와 싸우셨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나라를 세우셨고, 한미동맹으로 안보를 지키신 위대한 지도자이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청년 시절 배제학당에서 신학문을 익히신 후 1898년 독립협회에 참여하셨고, 만민 공동회 연설을 통해 나라의 자주독립과 민권의 확립을 주장하시다가 5년 6개월의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1904년 12월 미국에 도착하여 조지 워싱턴대, 하버드대, 프린스턴대에서 수학하시고 동양인 최초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학생 시절 존 헤이 미 국무장관, 데오도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후보자를 만나 일본의 조선합병의 불법성을 주장하셨고, 1920년 제네바 국제연맹 총회, 1921년 워싱턴 군축회의에 가셔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셨습니다. 그 후 우드로 윌슨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등 미국의 고위 정치 지도자들을 면담하고 또 서신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셨습니다. 1941년 6월에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라는 저서를 출판하여 미국에 대한 일본의 도발 가능성을 예고하셨는데, 5개월 후인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폭격이 일어나자 미국의 조야와 국민들은 이승만 박사의 탁월하신 통찰력에 크게 놀라고 존경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광복 후 반탁운동에 앞장서셨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앞장서 이끄셨습니다. 1950년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지자 유엔과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고, 1953년 6월 18일 반공포로 2만 7천여 명을 석방함으로써 자유와 인권의 중요성을 온 세계에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국 미국과 한미동맹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고하게 지켜내셨습니다. 하지만
1960년 대통령님의 뜻과는 반대로 권력에 눈멀었던 일부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3.15 부정선거가 자행되었고, 이에 반발한 4.19 학생혁명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후 5년간 하와이에서 귀국하고자 하셨으나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을 끝내 밟지 못하신 채 1965년 10월 19일 한많은 세상을 떠나 영면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대한민국은 대통령님의 높은 뜻을 이어받아 세계 6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모든 발전의 원동력은 대통령님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탁월한 영도력의 덕분이었습니다. 1954년 나라 경제가 극도로 어려웠던 시절 대통령께서는 부흥부를 신설하시고 경제부흥 5개년 계획서를 발표하셨습니다.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께서는 속옷과 양말을 손수 기어 입는 검소한 생활로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평소에 강조하셨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구호에 따라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노력한 결과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강국으로 성장하여 오늘의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평화통일, 화해와 용서, 대화와 타협이 살아있는 정치를 위해 우리 모두 적극 노력해야 할 시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생애를 통해 보여주셨던 애국심과 자유민주주의 정신, 솔선수범과 올곧은 결단에 새삼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국민의 안녕과 나라의 번영을 꾸고 살펴주시고 음덕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2025년 7월 19일 해공신 이기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김충환 삼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하대학교 두 학생, 인하 출신 현재 재학생 대통령 할아버지께 남녀 두 사람의 할아버지께 편지 낭독을 하겠습니다. 김보래 의원 앞으로 먼저 나와주실까요? 하늘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실 할아버지께 저는 자유를 너무 쉽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치열하게 지켜낸 것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할아버지께서 목숨 걸고 지켜주신 결과라는 걸 너무 늦게서야 알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무도 보지 못한 미래를 먼저 보셨습니다.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을 위해 비난도 감수하며 진실은 언젠간 드러난다는 믿음 하나로 고독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죠.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세우시고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며 이 나라를 지켜낼 70만 대군을 육성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이들에게 교육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전쟁 없는 평화를 누리며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자유 대한민국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왜곡된 역사와 거짓된 말들로 할아버지를 독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현실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슬프고도 서러운 우리의 이승만 할아버지. 그럼에도 저는 압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슬퍼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으시라는 것을요.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걱정하셨던 분,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나라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셨던 분,
그 기도의 눈물이 이 땅에 자유라는 꽃을 피웠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희가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진실을 바로 세우고 그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왜곡 앞에서도 당당히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고개 숙여 진심을 전합니다. 그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김보래 올림. 정대교 학생 나와주십니다. 이승만 할아버지께, 이승만 할아버지 천국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흘리신 땀과 눈물이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만들어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이런 좋은 대한민국 물려받아 우리 모두가 잘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 꼭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먼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누구보다 사랑하시어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셨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크디 큰 저항과 투쟁을 이겨내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선물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의 훌륭한 업적을 잘 알지 못했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할아버지를 손가락질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할아버지의 공을 널리 알리지 못했음에 죄송합니다. 이승만 할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저라면 결코 해내지 못했을, 아니 어떤 누구라도 감히 이뤄내기 어려웠을 일들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일으키심에 참으로 존경스럽고 할아버지의 그러한 인격을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신앙과 지혜를 기억하고 이어받아 이 대한민국을 다시 개혁하고 다시 건국하겠다고 말입니다. 할아버지처럼 굳건한 리더로 성장하여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자유 통일과 선진 대한민국을 꼭 이뤄내겠습니다. 무너진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보시고 눈물 흘리지 않고 웃음 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미국인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아시아의 반공 지도자, 그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인 반공 지도자, 멸공과 반공, 그로부터 세월이 훌쩍 지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반공, 멸공 정신은 건강한가를 되짚어 볼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하여 오늘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내신 1923년에 공산당 당부당 기념사 앞에 대표 상임고문이신 정운찬 전 총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8채를 했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짧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공산당의 당부당, 공산당주의가 이 20세기에 나라마다 사회마다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어 혹은 공산당이나 사회당이나 무정부당이라는 이름으로 극렬하게 활동하기도 하고 혹은 자유권이나 평등권의 이름으로 부지중 전파되기도 하여 전제 압박하는 나라나 공화 자유하는 백성도 그 풍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자가 없도다. 공산당주의는 오늘 인류 사회에 합당한 것도 있고 합당하지 않은 것도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하여 이 글의 제목을 당부당이라 하였다. 우선 그 합당한 것을 먼저 말하고자 한다. 인민의 평등주의다. 옛적에는 사람을 반상으로 구별하여 반은 귀하고 상은 천함으로 반은 의례히 부하고 상은 의례히 빈하여 서로 바뀌지 않도록 구분하여 놓고 또한 노예를 만들어 한 번 남에게 종으로 팔린 자는 대대로 남의 종으로 팔려다니며 우마와 같은 대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천년을 살아오다가 다행히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공화제 이후로 이 사상이 비로소 변하여 반상의 구별을 혁파하고 노예의 매매를 법률로 금하였으니 이것은 서양 문명의 사상이 발전된 결과로서 만세 인류의 무궁한 행복을 가져오게 하였도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반상의 구별 대신에 빈부의 구별이 스스로 생겨서 재산 가진 자는 이전 양반 노릇을 여전히 하며 재물 없는 자는 이전 상놈 노릇을 달게 역임하게 되었다. 그런즉 반상의 명칭은 없어졌으나 반상의 차별은 여전히 있어서 고금에 다를 것이 별로 없도다. 하물며 노예로 말하면 법률로 금하여 사람은 돈으로 매매는 못하게 하였으나 월급이라 하는 보수 명의로 사람을 사다가 노예같이 부리기는 마찬가지다. 공산당의 평등주의가 이것을 없이하여 다 균평하게 하자 함이니 어떻게 이것을 균평히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거니와 평등을 만들자는 주의 자체는 옳은 일이니 이는 적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산당주의 중 부당한 것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함이니 모든 사람의 재산을 토지, 건축 등 모든 부동산까지 합하여 평등하게 나누어 차지하게 하자 함이니 토지를 나누어 가진 후 게으른 사람들이 농사를 아니하든지 일을 아니하든지 하여 토지를 다 버리게 되면 어찌하겠는가. 부지런한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여 게으른 가난장이를 먹여야 할 것이요 가난장이는 차차 숫자가 늘어서 장차는 저마다 일 아니하고 얻어먹으려는 자가 나라에 가득할 것이다. 자본가를 없이하자 함이니 모든 부자의 돈을 합하여 공동으로 나누어 가지고 살게 하면 부자가 양반 노릇하는 피해다는 막을 수 있겠지만 기업인들의 경쟁이 없어지면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기 어려우리니 물질적 계명이 중지될지라. 지식계급을 없이하자 함이니 모든 인민의 보통 상식 정도를 높여서 지금의 학식으로 양반 노릇하는 사람들과 대등하게 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거니와 지식계급을 없이하자 함은 불가하다. 종교단체를 혁파하자 함이라. 자고로 종교단체가 공고히 조직되어 그 안에 인류계급도 있고 토지 소유권도 많으며 그 속에서 인민압제와 학대를 많이 하였으나 지금은 교회의 제도는 이런 비난이 없고 겸하여 평등 자유의 사상이 본래 열교 확장되는 중에서 발전된 것이다. 교회 조직을 없이 하는 날은 인류 덕 이상 손해가 지대할 것이다. 정부도 없고 군사도 없으며 국가 사상도 다 없이 한다 함이라. 지금 공산당을 주장한다는 러시아만 보아도 정부와 지도자와 군사가 없이는 부지할 수 없는 사정을 자기들도 다 아는 바이다. 우리 한인은 일심단결로 국가를 먼저 회복하여 세계에 당당하게 자유국을 만들어 놓고 군사를 길러서 우리 적국의 군함이 부산 항구에 그림자도 보이지 못하게 만 후에야 국가주의를 없이 할 문제라도 생각하지. 그 전에는 설령 국가주의를 버려서 우리 2천만이 모두 다 백만장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치 아니할지라. 우리 한족에게 제일 급하고 제일 긴하고 제일 큰 것은 광복 사업이다. 있습니다. 1925년을 4월 17일에 조선공산당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23년 미리 공산당 당부당을 하와이에서 태평양 잡지에 이수만 대통령께서 내놓으신 공산당 당부당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짧게 오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기념사업회 14대 회장, 세계적으로 414 운동을 주도하고 있고 4살부터 14살까지부터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운동을 전 세계를 통해서 주도하고 있는 14대 회장인 김남수 회장 4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주시죠. 네, 14대 김남수 회장님 4분입니다. 뉴욕에서 오랫동안 40년 동안 뉴욕 프라비스 교회를 개척하시고 성공시켰던 분입니다. 바로 옆좌석으로 이동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며느리 잘 아시는 조혜자 여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를 22년 동안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손자 우리 이병구 이화장 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만 기념사업회를 많은 회원들을 과감하게 늘려주신 전 44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지내시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신 황교안 전임 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념사업회를 깨어나게 했던 장본인이 신현학 전 국무총리 아들이신 신철식 전 10대 회장님이십니다. 박수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은 조금 전에 그 공산당 당무당 프린스턴 대학의 이승만 대통령의 직계 후배이신 정운찬 전 40대 국무총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지금 온몸으로 헌신 투쟁하고 계시는 아주 애를 쓰시는 우리 41대시죠? 맞습니까? 우리 김항식 전 총리님, 이승만 기념재단의 이사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신 대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 정치를 깨끗한 정치로 바꿔야 되겠다, 신뢰 정치로 바꿔야 되겠다, 김문수 상임 고문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기념사업회 고문이시고 또 트러스 포럼의 상임 대표이시고 전 감사원장,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을 2번 역임을 하시고 지금은 신익희 해공선생의 기념사업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충환 회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화장과 위아래 사시고 프란체스카 여사 아니 이승만 대통령 4분을 섬기고 계신 우리 상임 고문이신 영혼무역의 성기학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따뜻하게 우리 기념사업회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 보훈부 장관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우리 전정호 지방청장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쪽 탭을 다시 오겠습니다. 기념사업회 상임 고문님들 잠깐 일어나실까요? 상임 고문님들 먼저 일어나 보시죠. 상임 고문님들 저 뒤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네 제일 연로하신 분들이고 3분들 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병욱 고문님, 윤석 고문님, 임복일 상임 고문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업회 부회장님들이 오늘 3분이 앉아 계십니다. 한 분은 기념사업회 상무고문이신 상임 부회장이신 김유광 부회장님 미안합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그리고 지춘호 부회장님 잠깐 일어나시고요. 조보연 배재학당 재단 이사장 3분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업회와 함께 이승만 선양사업에 아주 애를 쓰신 대한민국 사랑회 김길자 회장께서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만 애국상도 매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이론적이면서 또 체계적으로 애를 많이 쓰신 우리 학자이시고 주 러시아 대사를 지내시고 KBS 이사장을 지내신 우리 이인호 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화장을 도와서 열심히 곁에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조혜자 여사님의 동생 네 분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발선생도 일어나시고 조혜진 여사님, 그리고 대법관 출신이신 이영호 대법관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 이승만 기념사 앞에 정치인들에게 전부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잊지 않고 오늘 찾아준 우리 이준석 의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울 국민의힘을 빛내고 있는 미래 활동하고 있는 김재석 의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춧돌 김중하고 있는 배준영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앉아 계신 분들 전부 같이 일어나실까요? 박찬석 전 의원, 차기정 자문위원, 장로님, 임미경 박사, 그리고 최은영 교수님, 전민정 4.3 대표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니 전 국방장관을 지내시고 국가정보원장을 지내셨죠. 우리 권영애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 늦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 국회의원이지만 대한민국의 젊은 정치, 여성 정치인으로 미래지향적인 정치인 전희경 전 의원께서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천영태 목사님, 정동규 목사님, 그리고 이규학 감독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박수로 만나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4.19 세대에서 앞장서서 4.19 세대를 화합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이영일 의원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잠깐 일어나실까요? 두 네 분? 이승만 기념사 앞에 프란체스카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 네 자매가 임종을 지켜주신 우리 최용옥 여사님의 아드님 이명년 회장님 네 분이 나와 계십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기념사 앞에 감사 일어나시죠. 네, 문수정 감사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일이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갑종 장교 회장과 사무총장 잠깐 일어나실까요? 이삼 회장님과 송보성 총장님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7천여만 원의 후원금도 내주셨습니다. 황해도 우리 기도경 황해도 도민의 지사님, 그리고 같이 황해도 고향을 두신 분들, 자 박수로 맞으셔서 고맙겠습니다. 황해도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같은 동향이십니다. 열심히 기념사업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사님들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실까요? 이사님, 윤덕수 이사님, 탁재용 이사님, 그리고 박수구 이사님. 네, 우선 대표로 참석하신 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건국정신과 미래학회에서 오신 학자님들 어디 계세요? 전부 일어나 보실까요? 미래학회, 건국정신과 미래학회 31명인데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정영선 부회장, 남동규 교수, 이수석 교수, 구충서 변호사 모두 다 함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추모 연주가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김정 교수와 국제평화심포오케스트라의 추모 연주를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종철 이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퍼스픽 호텔 회장님이신데 많은 행사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념사패 재단 인성반지 재단의 김성민 이사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보실까요? 고맙습니다. 박수로 청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념관 건립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펜젤라 합창단이 준비를 했습니다. 매년 이승만 대통령의 후배들입니다. 배재 대학 여러분들이 일일이 시간을 내서 성심껏 행사 때마다 나와서 여러분께 마음을 모아서 준비를 합니다. 배재 고등학교죠. 자재 계단에서 하는 걸 반대했는데 전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나에 길 가려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토록 좋아하셨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항상 들어도 감동이 가는 그런 우리의 찬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기념사 앞에서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우리 국민가수인 자문위원 서소남, 그리고 이장호 감독, 김규홍 자문위원.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어디 있어요? 일어나세요. 고맙습니다. 박수로서 이장호 감독 고맙습니다. 서소남 씨 고맙습니다. 김규홍 씨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상명대학의 김정 교수가 건국정 씨가 미리 학자입니다. 준비했습니다. 홀로 아리랑을 준비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미소 짓는 모습을 정면으로 바라다 보시면 이 현충관의 가장 큰 사진이 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저 모습을 볼 때마다 활짝 웃고 계시는데 왠지 눈물이 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업적을 저희들이 갚아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생각할수록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언제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올까요?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젊은 정치인들, 이준석, 우리 김재석, 배준영, 어쩌면 배준영이면 지금 재선이시죠? 맞습니까? 아마 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우리 이번에 대선에 참여하셔서 헌신을 다하신, 온몸으로 뛰신 김문수 상임고문을 비롯해서 제2의 이승만, 제3의 이승만을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목사님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김원남 목사님, 닥터 써닐리, 김경민 목사님, 한인원 목사님, 신수자 목사님, 이충희 목사님,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잠깐 일어나 보십시오. 주여. 박수로서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부 쪽에서도 많은 일을 했던 우리 김서부 전 통일원 차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반갑습니다. 김서부 차관님 반갑습니다. 항상 이승만 선영 사업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신 분입니다. 다음에는 오늘 이 60주기에는 짤막하지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충남윤모리 원장이신 전희경 전 의원께서 성경 봉독을 잠시 해주시겠습니다. 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네, 말씀은 이승만 전 재판관 위원장 이규학 감독께서, 이규학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전희경 의원께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칠곡에 있는 다부동에 저녁에 운전수 데려갔습니다. 가서 가자. 가니까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있고 옆에 미국 트루만 대통령 동상이 있고 건너편에 백선엽 장군이 이렇게 폼 잡고 있고, 왜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는데 메가드 장군 동상은 왜 없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목사는 뭐 비석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묵상을 해봅니다. 이승만 대통령님, 오늘 저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혼자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제 마음속에 2가지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내 생각이라 이 말이야. 내 생각인데, 첫째는 돈 받아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예, 알았습니다. 돈 받겠습니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 그 어른에 관한 모든 책을 만드는 일 잘 만들겠습니다. 2번째는 빚 갚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오늘 설교 제목이요. 그래요.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예수를 빛과 음성으로 만나고 변화되어서 일평생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시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남은 사역을
내가 빚 갚는 심정으로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생을 나는 예수님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이번에 60주기를 맞이해서 그 동상 앞에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분이 씨를 뿌리고 그분이 키우시고 그분이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큰 일을 한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1번 떠오르는 게 있어요. 농지개혁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성 감옥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생각하고 공부한 기록들을 보니까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야. 어느 누가 이것을 마음대로 다 북한처럼 국가가 다 가져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당시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다 지주였습니다. 해방 당시 자작농 비율이 35%인데 농지 개혁을 해가지고 92.4%가 자작농으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일을 한지 몰라요.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공암을 초대 농림부 장관에 기용해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가요 지금 자립도가요, 농산물 자립도가 20% 조금 넘어요. 40%는 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서 1953년 10월 1일. 그런데 제 에피소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승만 그 날강도에게 또 당했어. 도대체 한국이 무슨 힘이 있다고 미국의 전쟁이 나면 한국이 도와줄 테니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병력의 9배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거야. 또 인계철선이 뭐야? 트립와이어라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북한이 내려오는 길목을 박아놓고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자동 참전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한국이 제자리 잡을 때까지 한국 국방비를 미국이 전부 다 대라고 하는데 아무리 스탈린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무슨 이런 조약을 사인하고 오느냐 이놈들아.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한미 방위 조약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야. 오늘 이 행사가 좀 이상하니까 박수 쳐도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설교하다 은혜 되면 박수 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큰 일을 하다 남겨놓았는데 최초의 남녀공학과 의무교육을 실시해서 이것은 교육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교육이 안 됐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겠어요. 가난에 찌든 1900만 인구, 집도 잃고 일자리도 없고 수많은 월남 피는 민들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국가 예산의 5%밖에 감당하지 못했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미국이 다 도왔지 않습니까? 1인당 국민소득 35달러, 문맹률 78%, 국민의 기본 생존권도 보장하지 못한 이때에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교육을. 그래서 하와이에 한인 최초 남녀공학 1913년에 만들었고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유학을 장려했어요. 1949년 우리나라 예산 10%를 교육에 다 들어갔어요. 아까 두 학생들이 나왔는데 인하공과대학을 소집해서 산업화 기초를 1954년에 세웠지요. 인하공업고등학교를 1955년에 직업학교를 세웠지요. 한국의 외국어 대학을 1953년 휴전협정 조인 일주일 만에 백두진 총리에게 명해서
외국어 대학 만든 겁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승만이 여성 교육을 했지요. 최초의 일간지 매일신문을 창간했지요. 한강의 기적을 위한 1956년 중공업을 육성했지요. 1958년 원자력 연구소를 설치했지요. 1959년 1월 21일 장관급으로 원자력원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신탁통지 반대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정읍에서 정읍선언을 하고 김구와 함께 이제 서울로 올라가면서 전 국민이 반탁운동을 하지 않았으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완전히 공산화되고 말고 북한하고 비슷하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다 부르자기 때문에 전부 다 아우짓 한강으로 다 가거나 죽거나 다 했을 겁니다. 그 신탁통지 반대 왜 하느냐? 북한은 이미 소련이 다 공산국가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3, 4년 동안 외국이 와서 우리나라를 통치를 해가지고 한국이 될만 하면 넘겨준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목숨 걸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국이죠. 건국을 해서 나라를 세웠고 건국의 나팔 소리가 그분을 통해서 일어났고 건국의 기도 소리가 그분을 통해서 일어났고 자유경제민주주의 하나님이 주인 되는 기독교 민주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분이 이 어른이 그동안 계획하고 씨를 심고 희생하고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잘 가꾸어서 지금은 세계 10위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세계를 먹여 살리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헌화 분양 있겠습니다. 헌화와 분양은 시간 관계로 유족과 각계 대표로 하겠습니다. 식중에 분양을 못하신 분들은 식이 끝난 후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순 헌화 분양은 하시는 분들은 헌화뱅으로부터 국가 꽃을 받으시고 다 함께 재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먼저 유족부터 시작합니다. 유족대표 헌화분양 이화당 이병구 대표와 프란체스카 여사를 22년간 모신 며느리 조혜자 여사의 헌화분양. 이어서 김남수 회장님과 부회장님들 다 함께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남수 회장님과 부회장님들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직 회장단 이기수, 신철식, 황교안 전 회장님 함께 헌화 분양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하러 왔지. 매년 왔대. 자기 남편이 옛날에 군인이었대. 근데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대. 미망인이고. 매년 왔대. 2년 갔다. 하여튼 무슨 사연이 있겠죠. 다음은 국가보안부 서울지방 전종호 차장님 권하 분양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운찬 상임고문님 보훈처 끝나시면은 그 다음 모두 다 함께 하겠습니다. 보훈처 전 지방청장님 끝나시면은 대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운찬 대표 상임고문님 그리고 김황식 재단법인 이사장님 나와주시고 김문수 상임고문님 나와주시고 한꺼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함께 최재형 상임고문님, 성기학 상임고문님 같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념사업회 상임고문님들, 부회장님들, 상임고문님들 나와주세요. 그리고 권영애 장관님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나와주실까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나면 지금 1시에 그 김재섭, 이준석 의원은 1시 행사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석을 했고요. 대표해서 배준영 의원께서 자리를 지키십니다. 배준영 의원께서는 전희경 전 의원과 함께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기념사표 이사님들 나오실까요? 이사님들 나오시죠. 윤덕선 이사님, 탁재웅 이사님, 박서부 이사님, 이종철 이사님.
황해도 도민에서 오신 임원분들 앞으로 나오실까요? 이사님들 같이 나와세요. 이사님들하고 박석 이사님 앞으로 나가시고. 자, 분양의 끝순서는 건국정신관 미래학회 학자님들 다 함께 나오시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인호 박사님, 김일자 회장님, 그리고 네 끝으로 같이 나오세요. 그리고 이용호 대법관님하고 우리 배 선생님 같이 나오시죠. 자, 앞으로 나가십시오. 올라가십시오.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헌화 분양은 이걸로 일단 마감하고요. 시기 끝난 다음에 개인별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조총 발사에 이어서 묵념이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정돈이 되시는 대로 그대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그대로 기립해 주십시오. 조총 발사에 이어서 묵념 순서가 있겠습니다. 조총이 3발이 발사가 됩니다. 조총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준비를 하시고 의장대 조청 발사. 일동 묵령.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유족 대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병구 이승만 대통령의 손자가 직접 나와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신 이승만 대통령님의 제6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묘소 관리와 추모 행사를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시는 현충원 원장님과 임직원께 감사드립니다. 또 행사를 주관해 주시는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님 이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벌써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가신 지 60년 환갑이 되었음에도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이승만 정신이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과 이승만 정신에 동의하는 여러분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이승만 정신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을 잘 받들고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프란체스카 여사와 이인수 박사 모자가 청와대에다가 돌아가실 걸 염려해서 현충원 공립 당시에 요청을 했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벤프리트 장군이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무슨 애로가 있느냐, 그래서 벤프리트 장군이 그걸 알고 직접 미국에서 당신들의 그 건국 대통령이 곧 돌아가시면 어떤 방법으로 모실 거냐, 그 대책은 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연락을 청와대에서 받아서 이인수 박사가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중지관을 데리고 와서 마련된 게 묘소입니다. 가장 좋은 묘소가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충원에 이승만 대통령 4분이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묘소는 버스가 밖에 대기 중입니다. 그 버스를 탑승하시고 올라가시면 거기서 마치시고 또 버스가 입구까지 메시고 내려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65년 동안 험한 나라, 험한 세상, 격동하는 세계 속에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애쓰던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 어른이 돌아가신 지 60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한 이승만을 사랑하는 이 모든 후예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크게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의 만방의 복을 축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 이승만 대통령님 하늘나라 가신 지 60주년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그 뜻을 되새기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네, 고맙습니다. 60주기 이승만 대통령이 가신 지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모식은 추모 행사와 추모 예배를 겸해서 끝까지 이런 이승만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애국하며 조상들이 물려준 이 땅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의 성심 어린 그런 애국적인 날들을 기약하면서 오늘 60주기 추모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명일장인데 꾸준히 알아서 해야지. 올라오시겠습니다. 하나 하시겠습니다. 올려놓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뒤로 정렬해 주시면. 그냥은 다시 한 분 하시겠습니다. 와서 대기해 주세요. 나도 넣고 좀 동참합시다. 올려놓으십시오. 네, 이제 하실 겁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3번 분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참배드리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내외국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 공령. 바로 뒤로 돌아.